예, 그러면 다음 세션을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드렸는데요. 스페인의 경우에 1인당 월 640, 1년 7,500 유로면 우리나라로 계산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기본소득은 단일 소득 비율 49%를 적용한다면 다른 재원을 동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재정으로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소득세 자료를 가지고 실증하신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금민소장님으로부터 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방적 기본소득을 위한 제가 기억이 예,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해방적 기본소득이 뭔가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이라 할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소득이고, 그리고 모두가 받는다, 보편적인 소득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받는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기본소득 네트워크와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여기 한 가지 기준을 더 덧붙입니다. 인간다운 삶에 충분하고 사회 정치적, 문화적 참여에 충분한 소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급 액수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원화로 1인당 매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약 250유로. 방금 스페인의 기본소득 모델은 650유로죠. 250유로면 상당히 작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한 액수여야 된다라는 기준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본소득일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목표는 이처럼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한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줄 때 실제 다른 경제 모델의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기타 다른 복지제도도 전혀 발달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하나의 총체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요. 이처럼 노동 체제의 전환 또는 경제 모델의 전반적인 전환과 기본소득을 연동시켜서 단순히 하나의 개별적 정책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환 정책으로 할 때, 그럴 때 비록 매우 적은 기본소득이지만,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지만 해방적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 매우 불안정하고 임금도 적게 받고, 게다가 매우 긴 시간 노동,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죠. 을 없애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이 판을 치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시정하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다른 제도와 연동시켜서 1차 분배, 즉 소득과 일자리의 분배 자체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1.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줄여라. 현재 한국은 40시간이 기준이지만 최장 62시간씩 일을 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5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라. 세 번째, 기본소득을 지급하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은 어떻게 지급할 건가 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연동시켰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기본소득만을, 이거 상당히 적은 액수 아닙니까? 30만 원인데요.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생길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동소득이 생길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국가가 조세로 보상해주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임금 60%, 67%, 사회보장 수령액 50%를 24개월간, 네덜란드는 임금 70%를 15개월간, 뭐 비슷한 제도는 벨기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조세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만큼 국가가 일정 기간 보상을 해줍니다. 문제점은 매우 한시적인 제도라는 것.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보상에는 임금 격차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한국처럼 임금 격차가 높은 나라에서는 도입할 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연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n분의 1로 똑같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똑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대략 여러분들도 추측을 하시겠지만 시간당 10,000원을 계산해서 주당 35시간, 60시간이라는 사람은 35시간 정도로 줄이는 그런 것, 그리고 평균적으로 50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고 그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소득으로 보상한다라는 식의 방식의 모델입니다. 네, 그럼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오늘 주제는 조세 재정개혁과 기본소득인 만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라벤토스 교수의 발제를 들으셨겠지만 라벤토스 교수의 모델은 49% 단일 세율로 개인소득세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즉 세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수 규모 안에서 조세 개혁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세전 세후 진위계수를 훨씬 더 양호하게 만들고 재분배 효과를 올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국민 부담률은요, 즉 총조세 부담률,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합쳐서 32.6%, GDP에 대해서 32.6%입니다. OECD 평균이 34.1%이니까요. 스페인은 조세로 걷어들이는 또는 사회보험료까지 합쳐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총액은 유럽의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들어보니 그 내부에서 거의 부자들은 내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각종 감면을 받고 있고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내는 그런 불평등한 조세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모든 감면을 없애고 단일 세율 49%를 하면은, 게다가 또 기본소득을 준다면은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스페인의 국민 부담률이 32.6%인데 한국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약 24% 정도 됩니다. 즉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다. 그러니까 스페인보다 8% 정도 지금 낮은 거죠.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 제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OECD 평균이 34.1%니까 여기까지 올리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OECD 평균을 갉아먹고 있는 나라들,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빼고 계산하자. 그럼 평균이 38%가 됩니다. 즉 저부담 국가를 다 빼고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만
계산을 하면은 38% 정도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맞춰서 조세 개혁을 일단 하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세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253.7조 원을 38%까지 늘리면은 만들어집니다. 이 중 전부를 조세개혁에서 마련한 세금 전부를 기본소득에 쓰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소득에는 184조를 씁니다. 30만 원을 전 인구로 곱한 거죠. 유로로 계산하면은 150 빌리언 유로 정도가 됩니다. 이 계산은 옆에 계신 안윤상 선생이 한 계산이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책임은 없다는 것을 좀 밝혀보고요. 그 다음에 184조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공공 인프라에 씁니다. 교육, 의료, 뭐 이런 데 쓰는 거죠. 공공 인프라, 교통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존 세수에서 국방비와 토건 예산을 감축해서 약 300조 가량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그 300조 중에서 184조를 기본소득에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120조 정도를 복지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 복지라고 하는 것은 현금수당이 아니라 공공인프라,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투자, 공공병원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의료제도가 굉장히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NHS를 하고 있는 나라고 특히 카탈로니아는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병상수도 떨어지고 거점 병원도 없고 단순히 우리가 의료보험이 100%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언제든지 의료 수가가 치솟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나머지 돈을 쓰겠다는 거죠. 네. 자, 근데 대체 좋다. 253.7조를 걷겠다.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걷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제안은 단일 세율은 아닙니다. 이 단일 세율이 아니라 오히려 누진 종합과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세 감면을 없애자, 종합과세 하자. 한국에서 분리과세란 사실은 세율을 깎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종합과세를 하자. 그리고 누진과세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은 비노동소득, 불로소득,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과세가 되겠죠.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대연정을 할 때, 처음 집권할 때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민당이 단일 세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연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단일 세율은 관철되지 않았죠. 기민당이 주장했던 단일 세율은 라벤토스 씨가 주장하는 단일 세율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기본소득도 없죠. 두 번째, 조세 감면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일 세율이 아니죠. 기민당의 단일 세율에 맞서서 당시에 독일의 노조나 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연대적인 감편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감면을 철폐하자, 다 종합과세하자. 그리고 최저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나 감면하자, 최저소득만 감면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단계로 조세 단계를 6단계로 올리고 최고 세율을 높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독일의 최고 세율은 55%입니다. 현재 55%의 최고 세율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49%로 최고 세율, 단일 세율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정한 조세 감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어느 정도의 누진율을 해야 되느냐? 중부 유럽 국가만큼 하자, 프랑스, 독일만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253.7조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라는 조세 정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저부담 저복지 국가였습니다. 즉 세금도 적게 내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도 적은 나라였어요. 이와 같은 이 사회체제가 돌아갔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을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신성한 영역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참에 조세개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담 간접세 중심에서 고부담 누진 직접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경제 모델을 전환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맞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은 그간 받던 장애수당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 기본소득의 형태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반드시 기본소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일종의 참여소득, 파티시페이션 인컴의 형태로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주는 제도도 기본소득에 플러스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동 돌봄수당, 육아수당이죠. 그리고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사회 재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에 대해서 기본소득 이외에 덧붙여서 특별 기본소득이 아니라 참여소득 형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사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주제는 이와 같은 기본소득이 탈자본주의 이행의 어떤 경로이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이 한국 자본주의를 OECD 평균 수준, 유럽 수준으로 정상화하면은 충분히 도입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안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이라든지 노동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기본소득은 시장적인 주체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탄생을 뜻할 겁니다.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은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할 것이고 모든 개별적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들이 생길 겁니다. 특히 기침 좀 자제하시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열의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열의에 있는 모든 계층의 자유로운 선택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시민 주체, 개인 주체의 측면에서 해방적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차 강조합니다. 저 역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진척시킨다면은 기본소득과 함께 탈자본주의 이행의 경로를 탐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영국 노동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이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더 이상 집행되지 않게 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중앙은행이
단순히 공개시장 개입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영노동당이 주장하는 뭐 국민주택공사의 설립이라든지 녹색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등등 공공인프라 또는 현물복지제도의 이 공급 체계를 공공화하고 사회화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기본소득이 거의 재정 기반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조세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주로 개인소득세 그리고 또 법인세를 포함해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이건 법인소득이건 소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대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서 형성된 기금으로 금융과 생산, 일부 생산, 중요한 생산과 금융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통제 또는 나아가서 사회화를 하고 그 이득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뭐 좀 이왕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 마당에 더 펼쳐 나가보죠. 지금 한참 다시 1930년대 공황기에 얘기됐던 전액 준비제도가 매우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100%로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만 빌려줘라. 그리고 화폐의 공급은 의회가 하도록 해라. 라는 것을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금융공황, 버블은 없을 것이고 의회는 개인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즉 현물 형태의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사회화하는, 즉 새로운 방식의 사회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더 나아간 얘기고 사실 지금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는 하나의 담론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천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조세개혁을 통해서 조세형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혼합형 기본소득, 일부는 조세로 충당하고 일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화 형식들을 실험하는 혼합형 기본소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맺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한 억제 기능을 한다. 이것이 가장 해방적인 성격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누가 생산을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소득이 이 재원 문제를 단순히 지속가능성 또는 정말 재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현실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화의 문제에서 바라본다면은 기본소득은 충분히 탈자본주의 이행의 중요한 수단 혹은 탈자본주의 이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윈도우, 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